대법관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임명 제청을 안 하느냐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3월에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이 그 후임 인선 없이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그럼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퇴임에 앞서서 후임 후보자 4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 1월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6개월이 넘도록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은 채 지금 가만히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는 임기 완료 전에 제청하는 게 관례인데 이렇게 미뤄지는 거는 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이윤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공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3부는 이제 이윤구 대법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심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이제 회부가 된 상태잖아요. 사회에 끼칠 영향이 큰 사건들인 만큼 대법원 공백이 이제 해소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렇게 미뤄지는 게 처음이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이 후임 제청을 안 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미뤄진 건 처음이고요. 보통은 이제 제청을 2주 정도 안에 하는 것들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2주인데 지금 8개월 가까이가 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재판이 좀 지연되는 건 아닌가? 재판에 문제는 없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용구 대법관 관련돼서도 똑같이 이제 또 제청이 안 되고 길어진다면은 거기 소부 중에서 사부 같은 경우에는 재판론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 재판에도 지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전원합의체 재판은 모르겠지만은 이 부마다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 구성이 안 되게 된다면 결국 전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이렇게 미루는 데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적인 책임을 방기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결국 사법부는 이 최종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판단하는 입장이지 소위 말해서 자기신이 어떤 명확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그런 신뢰 속에서 우리 헌법은 사법부의 강력한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최근에는 한 보수 쪽 언론에서도 지금 사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쓰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제청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해당되는 후보자들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소위 말해서 대법관들의 위에서 임명하는 권한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그렇다면 제청에 대한 작업들 헌법적인 의무를 제대로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청 권한을 사실상 헌법적으로 방기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의 인사에 대해서 대법원 구성의 인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의 독립성과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법원장이 상사고 임명권자고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우리 헌법에서 예정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명확한 설명도 없이 수개월째 계속적으로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삼권 분립의 기본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공백은 빨리 메워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대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전당대회 이슈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정말 속상합니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조희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그러니까 퇴임 전에 후임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난 1월에 후보 4명을 추천해둔 상태야. 예.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실제로 4명 1월에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김민기 수원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 네. 4명을 추천을 1월에 이미 했습니다. 이미 1월에 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조이대가 한 명을 택해가지고 예.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어. 몇 달 전에도 왜 안 하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했네. 근데 뭐 뾰족히 뭐 때문에 안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9월이 되면은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4명의 후보를 추천했거든요. 예.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추천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법조인이 나와 계시니까 이거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는데 왜 세상은 조용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 법 해석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법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he Constitution is what judge says it is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법은 판사가 말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에 마비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가 전원합의체로 올라갔잖아요. 네. 전원합의체로 올라갔는데 지금 12명의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8월 중에 심리를 하더라도 이게 6대6, 그러니까 그 짝수가 지금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9월까지 이게 미루어지게 되면 대법원의 소부 하나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용구 재판관님이 지금 그만두시게 되면 예. 대법원이 소부가 4명의 재판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부가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헌법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위헌적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네. 우리가 뭔가 혼내주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확실한 헌법상 확실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네.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건 이미 판례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제청은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제청해야 하는 의무예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판례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성립을 하고요. 현재 대법원이요. 현재 대법원 중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예, 6명입니다. 6명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찌면 그러니까 이 6명의 대법관은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 준 사람이야 라는 어떤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런 구성과 관련된 건 헌법적 문제가 좀 이제 개헌으로서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가 지은 죄 중에 이 클러치백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일련의 지금 흐름을 김건희가 나름대로 읽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 네. 이상민 한덕수도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갖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조이대가. 그 흐름을 나는 김건희가 읽고 이렇게 변한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네. 특히나 불법 내란과 관련해서 김건희는 혐의 사실이 없어요 지금. 내란과 맞아요.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뇌물 받은 걸로 해서 7년을 받았잖아요. 네, 7년. 선고. 근데 지금 핵심적인 내란을 몰랐겠습니까? 무조건 김건희가? 알았다고 봅니다.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그 명단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저는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종합특검이 이번 달로 끝나요 조사가. 그러니까 내란 수사와 관련된 건 매조지가 되어가는 형국이니 제 추론입니다. 저희 내피셜인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래? 정말 큰 혐의 하나는 털어내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볼 때 자범들이 몇 개 남아 있어. 이거야 뭐 어떻게 하겠지라고 지금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조희대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건도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고개 맞아요. 빳빳하게 들고 재판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뭔가가 있는 거죠.